관심을 넘어서의 어떤 개입, 상대방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했을 때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건강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간에 막 떠돌고 있는 연예인들 관련된 얘기로는 가지 않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래가 영국의 연극이에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인데, 굉장히 자산가인 부인과 이제 결혼한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좀 노리는 그 가운데에서 집에 있는 그 가스등 불빛을 굉장히 이제 작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집안이 어둡다라고 할 때마다 뭐가 어두워? 당신이 이상한 거야. 이게 왜 어두워? 어두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계속 면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내가 이상한 걸까? 남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이걸 인식하는구나 라고 해서 현실 인식 감각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어지고 남편한테 계속 의지하게 되고 굉장히 의존형이 되면서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럼 이제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가해자 피해자로 이걸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100이겠느냐를 생각해보면 이건 100은 다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의도를 갖고 했는데 안 당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쑥쑥 잘 당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람도 의식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가스라이팅을 해야지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기분은 좀 좋아요. 저 사람이 내 말로 움직이고 내 말대로 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으쓱해지고 내가 존재감이 느껴지고 내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행사되는구나. 그런 것들로 이상한 이제 만족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게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대인관계가 결국은 이제 상호적 관계가 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집합 같은 그 영역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은 얼마든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의 마음 심리를 한번 볼게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인정욕구. 존재감. 내가 이걸 거절하면 심각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감이 있는 건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곤란해. 어려울 것 같아. 이 정도 선이야. 나는 또 내 개인 영역이 중요해. 요까지는 좀 지켜줘. 이런 어떤 심각도와 이 정도는 다 알거든요. 감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얘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얼마나 무한할까? 이런 것들을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하면은 얽매이기 시작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들러붙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 자녀 지간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배우자들끼리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허용치라는 것들이 그래도 허용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완전 극단적 범죄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더 문제가 될 거는 같아요. 전제가 있어요. 너를 생각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주는 너에 대한 답은 이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지만 돼. 오늘 날씨 이렇잖아. 그러니까 너 오늘 이 옷 입고 가. 이따 비 온다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 옷 가져가야지 돼.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그럼 가스라이팅으로 봐야 될 것이냐. 경계가 참 애매모호해요. 대신에 10세 이전까지는 정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도 그 관심을 원하고 그때 가르쳐야지 되고 알려줘야지 되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조금 고학년 가면서부터는 점점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어떤 전반적인 일상에서 나오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엄마가 아까 비 온다고 했는데 추울지도 모르니까 잠바 하나 걸치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도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냥 나갔어요. 비가 오고 안 오고 문제를 떠나서 내가 오늘 이제 한기를 느꼈어요. 그게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경험이 돼서 다음번에는 스스로 날씨를 챙겨서 내가 옷을 좀 입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막 됐는데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도 용어가 있잖아.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거는 정말 너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고 관심을 넘어서
부모로부터의 어떤 개입, 존중하지 않는 어떤 행위 자체는 정말 우리 사회가 잘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색다른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너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긍정적이고 아이한테 자원이 되고 평생 정서적 먹거리가 되어주는 그런 멘트들을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가스라이팅이 어떤 사회적인 대두가 된 거가 너무 잘 됐다 싶어요. 각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사회적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여하는 관계거든요. 정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정이 있으니까 아유 왜 결혼을 안 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지 때. 그냥 산 넘어 산으로 계속 되잖아요. 존중이 좀 희미해진 관여,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작게 세밀하게 보면 다 가스라이팅에 다 속해 있는 개념이 아닐까 싶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했을 때에는 정말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내가 나를 보살폈나? 나를 보호했나? 언제나 답은 내 내면 안에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이걸 주제로 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다 연장선 안에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가 다툴 때도 있죠. 싸우긴 싸웠으나 자기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화해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